박서진 씨는 15살 무렵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고개를 돌려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을 타는 아이의 반사적인 행동도 가족을 부정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짐을 짊어진 아버지를 지켜드리기 위해 임시 무대 뒤에서 눈물을 삼키며 버티던 마른 체구의 소년이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짐이 많은 아버지께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훗날 박서진 씨는 듣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할 정도로 덤덤한 목소리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해 장터는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완벽한 음향 장비도 없는 비전문적인 무대였습니다. 급하게 짜 맞춘 나무 발판과 햇빛을 가리기 위해 쳐놓은 몇 장의 천막, 그리고 먹거리와 장난감을 파는 가판대들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많은 이에게는 그저 평범한 장날이었겠지만 15살 박서진에게 그곳은 부모님 몰래 자신의 목소리로 돈을 벌기 위해 찾아온 간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공연하러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실까 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의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하셨고 어머니 역시 한순간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병원비, 생활비라는 무거운 짐이 어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기에 박서진 씨는 작은 걱정 하나만 더해져도 부모님이 얼마나 더 지치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낮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고 밤에는 몰래 낡은 마이크와 해진 옷을 챙겨 낯선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성이나 박수 소리는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한 유일한 것은 공연이 끝나고 받는 작은 현금 봉투였으며 그것이 가족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서진 씨는 무대 뒤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스피커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거울 앞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것처럼 관객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을 때 그는 아래쪽 관객석을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노란 조명이 비치는 앳된 얼굴로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중에 그의 시선은 익숙한 한 실루엣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무대 근처가 아닌 장터 귀퉁이에 서 계셨습니다. 늘 입으시던 낡은 외투 차림으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인파 속에서 마른 체구로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흔들지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박서진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 1초라도 더 마주본다면 무대 위에서 울음이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빛이 아버지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오랫동안 숨겨왔던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 시끄러운 장터 한복판에서 푼돈을 벌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까 봐 그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서진 씨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아들이 저러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까 봐 무서웠습니다. 그는 남은 집중력을 다해 노래를 마쳤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무대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서 계셨는지 또 언제 떠나셨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박서진 씨는 평소처럼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조심스럽게 접어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은 뒤 아버지가 계셨던 곳을 피해 다른 길로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고 그저 일찍 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장터에 대해서도 무대 위에 아들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그렇게 수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박서진 씨가 성인이 되어 덤덤하게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어서야 사람들은 15살 소년이 고개를 돌렸던 그 순간이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의지하기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을 나누어 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박서진 씨가 불평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피곤하다는 말도, 추운 곳에서 공연하는 고단함도,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을 보며 느끼는 서글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때때로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진 씨가 부모님 몰래 장터 공연을 다녔던 이야기는 그가 대중에게 알려진 가수가 된 지 수년 후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때서야 대중은 큰 무대 위에 선 가수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더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리며 장터에 홀로 서 있던 소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서진 씨 가족의 한 지인은 아버지가 사실 아주 일찍부터 알고 계셨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이 노래를 부르러 다닌다는 것과 그 목소리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하지 않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말리지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해 장터 귀퉁이에서 그러하셨듯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셨을 뿐입니다. 아버님은 아들이 저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자신이 그것을 멈추게 할 권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라고 지인은 전했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묻자 박서진 씨는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고생이 아니라 부모님이 내가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힘든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봐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이 박서진 씨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부모님이 아들의 무대를 걱정 없이 바라보실 수 있는 날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이상 장터 구석에 숨어 계실 필요도, 감정을 숨기실 필요도 없는 날 말입니다. 수년 후 박서진 씨가 대중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많은 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온 수많은 아이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걱정 앞에서 먼저 고개를 돌리는 법을 배우고 사랑이란 때로 자신의 고단함을 숨기는 것임을 일찍 깨달아버린 아이들의 모습 말입니다. 15살 박서진 씨가 고개를 돌렸던 그 찰나는 나약함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게 어른이 되어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순간부터 그가 선택한 길은 정해졌을 것입니다. 요란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지만 끈기 있고 책임감 넘치는 그만의 길 말입니다.